요즘에 사람들이 유행하는 말이 뭘까? 그다음에 요즘에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단어가 뭘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니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 딱 한 음절이거든요. 대표님이 이제 초창기에 내세울 음. 나를 알린 뭐 광고 그럼 네. 이제 어떤 광고들이 있으신지 네. 한 두세 개 정도 알려주신다 그러면 네. 처음에 워낙에 영업 갔었을 때 문전박대를 많이 당하다 보니 네. 뭔가 제 광고에 좀 KS 마크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인정을 네. 받은 광고다라는 네.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일단은 광고를 만들어서 미국에 보내고 막 그런 일을 많이 했었어요. 국제 광고제에 보내고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사람들은 그 성적인 거에 반응을 좀 많이 그렇죠. 하더라고요. 타이틀. 아무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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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좀 자극적인 가슴성형 광고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비포에는 이제 그냥 이제 여자분이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그냥 남자가 이렇게 무뚝뚝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제 애프터 가슴 성형 후에는 이제 볼륨감이 생기니까 이제 남자가 씩 웃게 되는 이제 그런 광고였어요. 근데 이제 그 광고가 별다른 카피가 없었는데도 이제 전달이 되는 거군요. 국제 광고제에서 상을 받았었죠. 아. 그런데 이제 이제 그게 7년 전에만 해도 이제 그런 성인식이 예민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성인식이 굉장히 예민해져서 여성 단체나 이제 그런 쪽에서 굉장히 메일을 많이 받았었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데 그런 것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면서 또 이만큼 또 임팩트가 있었구나라는 건 또 이제 그렇죠. 광고인으로서는 뿌듯한 점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대표님 제가 이제 봤던 광고 중에는 그 경찰 그 광고 중에 그 프레시머 비치는 건가? 뭐 이런 광고 있으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건 어떤 스토리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거는 사실 제주도에서 의뢰를 받았었던 일인데요. 그 골목이 하필 밤만 되면 굉장히 깜깜하고 이제 학생들이 지나가기 무섭고 어둡고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논문을 막 이렇게 찾아보니 어두운 밤에 경찰 이미지 하나만 있어도 범죄율은 떨어진다라고 한 걸 봤어요. 또 다른 논문을 찾아보니 어두운 밤에 불빛 하나만 있어도 범죄율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걸 봤어요. 전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경찰관이 불빛을 들고 있으면 더 떨어지겠네. 그런데 진짜. 그래서 이렇게 담벼락에 커다란 이 경찰이 이제 담벼락에 손을 이제 얹히고 이렇게 프레시를 붙이고 있는. 그래서 이제 노란색으로 카페트처럼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해놨는데 그 작업을 이제 하고 이제 제주공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여성분이 그 길을 걸어가시더라고요. 아직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성취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사실. 뭐 저희가 가장 좀 힘겨웠었던 광고는 YBM 와곤의 광고로 이제 수주를 하게 됐었던 거예요. 꽤 규모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그냥 동성로 YBM 광고를 하고 싶어서 갔었는데 원장님이 이 정도 일은 그냥 본사에 가서 말씀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해서 소개를 시켜주셨거든요. 근데 마침 또 YBM도 이제 색다른 그런 광고에 좀 목말라 있었고 이 아이디어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이제 계약금이 엄청 커서 이제 부담감도 장난이 아니고 왜 이제 사람들이 토익 학원을 결국 올까 생각하다 보니 그냥 이제 결국 성적 향상인데 그냥 이렇게 종이에 그냥 써봤어요. 그러니까 토익 점수 그냥 평범하게 그냥 550점을 써봤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950점이 되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이 종이를 접었는데 접으니까 550이 5자가 9자로 바뀌면 990점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거다. 550에서 990으로 해서 YBM은 앞자리를 바꿔줍니다. 이제 이런 카피로 이제 광고가 됐었는데 학원은 결국 그 세일즈가 목표였으니까 여름 방학 때 학생들 모집하는 그 후킹 메시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통과가 됐었던 거죠. 이제 우리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이 책 내용 잠깐 몇 가지 여쭤보고 갈게요. 여러분 이 책 보시면 목차만 보셔도 사실 도움이 되게 되실 거예요. 1장이 어떻게 달라야 팔리나요? 2장이 어떻게 써야 팔리나요? 3장이 어떤 아이디어가 팔리나요? 4장이 소상공인 스타트업은 어떻게 광고해야 팔리나요? 이 내용을 한번 잠깐만 책 내용 위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 이제 어떻게 달라야 팔리나요?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오히려 달라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가장 집중하는 게 가장 달라지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제가 어떤 변호사님을 뵙고 굉장히 좀 크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었는데 이 변호사님이 광고를 이제 했었던 거는 이제 법률 사무소로 개소를 하면 예. 여러 이제 많은 광고 회사에서 영업을 오거든요. 오죠. 그런 유혹을 다 뿌리치시고 그냥 홈페이지 하나만 딱 만들어 두셨던 거예요. 근데 법률사무소가 엄청 붐벼요. 그래서 이게 과연 비결이 뭘까라고 하고 봤었는데 그 지극히 그냥 그 본질의 업에 그냥 충실을 하셨더라고요. 예. 집중하신 거군요. 네, 그러니까 개소 초반에는 이제 찾아주시는 의뢰인이 많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그 찾아주시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신경을 쓰고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면 의뢰인이 굉장히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만져주는 그런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광고가 먼저가 아니었고 업의 본질에 먼저 집중을 하니 그냥 광고는 그냥 알아서 그 사람들이 그 고객들이 그냥 해줘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광고인이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은데 광고는 두 번째고 업의 본질에 집중을 한 게 먼저니까 그거를 했더니 업의 본질에 집중을 하니 그냥 굉장히 달라져 있었던 거죠. 이 브랜드는. 네. 그럼 어떻게 써야 팔리나요? 네. 많이 테크닉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사실 이 부분이 아마 이 책을 구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지 않을까, 2장과 4장이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소상공인 분들이 너무 힘드시잖아요. 맞아요. 강의만 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좀 이제 집에 가고 싶은데 붙잡고 안 나죠. 어떻게 광고 그러면 더 할 수 하냐고. 있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사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문턱이 낮은 광고 방법이 이제 글쓰기거든요. 이게 또 맞아요. 라운북하고도 또 이제 접점이 있는 건데 그래서 SNS에 글 쓰는 거나 뭐 블로그에 글 쓰는 거나 할 수 있으니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이 저는 글쓰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2장에 좀 더 많이 좀 심혈을 할애를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여기 와서 소개를 할 때 저희 회사는 뭐 경찰청 광고를 많이 하고 있고 막 이런 굉장히 이사오구보다도 저희 회사는 뭐 매출 뭐 7억 원의 회사입니다. 그냥 이렇게 던지면 들으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직원은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고 좀 디테일하신 분은 단기 순이익은 얼마 정도 될 것이고 뭐 이런 것까지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똑똑한 소비자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형용사에 속지 않는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거죠. 아름답고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이거 성능이 어떻게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스펙이 어떻게 돼? 그래서 광고 카피를 쓰실 때는 이제 형용사는 독이고요. 숫자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피를 쓰실 때는 숫자는 거짓말을 못하고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숫자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요즘 같은 공급이 넘쳐나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비대면 세상이 훅 하고 들어왔고 사실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난 근데 또 산업은 바뀌는 이런 때에 사실 어떤 아이디어 중심으로 우리가 마케팅이나 홍보 아니면 광고를 기획해야 될까요? 네. 점점 더 이제 세월이 가면서 사람들이 그 진실성에 좀 목말라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나 많은 이제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다 보니 광고를 보자마자 이제 사람들은 광고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또 내 지갑에서 얼마 빼가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치과 의사회에서 광고 의뢰를 받았었는데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치과 원장님께서 왜 우리가 사기꾼 취급받아야 됩니까? 왜 그 임플란트 뭐 얼마 뭐 교정 얼마 이런 광고 허위 광고 때문에 과잉 진료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노리는 그런 광고 때문에 왜 우리까지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냐? 우리는 진실하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왜 사람과 전쟁에서 치과 의사는 왜 항상 불륜남으로 나오냐? 그래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계속 저한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진실성이 그래서 저희 이제 회사로 돌아와서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너 치과 가지 어떻게 처음에 결정했어? 다
다 꼼꼼히 인터넷에 알아보고 해서 덤탱이 안 쉬는 곳에 가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게 진실성에 부재가 있는 사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치과의사에서 치과는 믿을 수 있습니다라는 광고를 해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거절을 했었어요. 거절을 하고 지금 당장 그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체하니까 인식에 내가 체하니까 스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사람들한테 신뢰성을 먼저 회복을 하고 필요한 말부터 먼저 하고 그 얘기는 몇 년에 걸려서 하자. 그래서 이번에 나왔었던 카피는 칫솔이 치과다라고 하는 카피였어요. 그래서 저도 봤어요. 예, 치과 광고라고 생각을 하면 전부 다 임플란트 얼마, 맞아요. 치아 교정 얼마 이런 광고밖에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안 나잖아요. 맞아요. 지하철을 타면. 네. 근데 치과에서 치과를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치과 오기 전에 올바른 양치 습관이 먼저입니다라고 이렇게 진실하게 얘기를 해주면 오케이. 마음의 문을 열겠지. 사람들이 감동을 먹겠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오히려 공익 광고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가 점점 이제 이렇게 과다 경쟁, 무리수를 두는 사회로 흘러가다 보니 거기서 오히려 지금은 공익적으로 가는 게 가장 상업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인사이트 주셨다. 그러니까 공동선을 추구하는 시대래요, 지금이. 네. 워낙 다 개인화되고 개인 이익만 알다 보니까 공동선을 추구해야지 된대요. 근데 그게 결국 공익 광고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너무 그렇네. 똑똑해졌기 때문에 이제 옛날 같았으면 이제 근데 속아서 넘어가고 했는데 맞네요. 이제는 인터넷도 이제 정보가 너무 투명하게 이제 맞아요. 공개가 되니까 이제는 그런 이제 소비자들을 그냥 얕은 수로 속이는 시대는 이제는 갔다 지나갔죠.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 같은 분들이 훨씬 더 각광을 받겠네요. 본질을 꿰뚫어 보는 분들이. 네. 어찌 보면 빅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결국은 그것이 고객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까지 아까 말씀한 세 가지와 연결이 다 되네요. 네. 그렇죠? 네. 어쨌든 이제 요번까지 두 번째 책을 출간하셨단 말이에요. 네. 사실 책 출간하고 강의 요청도 많고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출간은 좀 달라진 것들이 있으세요? 많이들 좀 알아보세요. 어떠세요? 네. 본인의 브랜딩, 네. 책으로 또 브랜딩을 하셨는데 어떠세요? 좀? 일단 그 제 주변 친구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좀 달라져요. 그랬는데 사실 굉장히 꿈 같은 일이죠. 꿈 같은 일이고 이제 어떤 이렇게 책을 써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을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 동시에 굉장히 무서운 일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글이라고 하는 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쓰면은 고칠 수도 없고 어디 서점에 달려가서 제가 뭐 화이트로 지울 수도 없고 수천 권을 지울 수 없죠. 정말 무서운 것 같은데 아침에 눈을 떠서 이제 이메일을 열어보면 좀 울컥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고 하면은 저도 이제 대구에 유학을 마치고 대구 왔었을 때 가치가 영원이었고 저는 사회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광고를 만나고 계속 광고를 하면서 나도 세상에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알아갔거든요. 근데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또 전국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장님이 책을 보고 나도 우울증이 있었는데 나도 이제 쓰임새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책을 보고 살고 싶어졌다라고 하는 메일을 보고 굉장히 울컥했죠. 저자로서는 아주 그냥 최고의 영이죠, 사실. 그래서 이제 책을 쓸 때도 더 공부하고 써야 되고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비즈니스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그 로컬 기반으로 했었던 영업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좋아졌었던 불러주죠.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영업을 다니고 처음 창업을 했었을 때는 항상 당했었던 것들이 이제 문전박대였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문전박대를 안 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명함을 주는 순간에는 명함은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문전박대를 당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1초를 붙잡으면은 내가 승산이 있을 수 있겠다. 1초를 붙잡으면. 그래서 명함은 받아주니 명함에 뭔가 독특한 아이디어를 넣어서 명함을 받자마자 이 광고회사 뭐지? 잠깐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명함을 이제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딱 받으면은 뭐 병원에서 왔나? 원장님이 이렇게 되는데 꺼내서 이제 꺼내면은 이제 이 병원의 부분이 이제 사실 제 머리였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브랜드 고치입니다. 네, 브랜드 네. 닥터다. 네, 네. 이제 이런 그러셨죠. 식으로 갔는데 네. 사실 이거 딱 받으면 사실 좀 당황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명함이야 뭐냐? 이게 딱 해보니까 이런 뜻이구나. 잠깐 앉아 계실래요? 이렇게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1초를 붙잡으니 비즈니스가 풀리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책을 내고 나서부터는 이제 건방져졌던 거죠. 이제 이렇게 나섰던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거 만든 사람. 아,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책을 내면 이렇게 건방져질 수 있다. 네. 지금 되게 사실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숙 대표님의 그런 사업가로서 또 기업의 수장으로서 그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그 눈빛, 저랑 처음 뵀을 때 그 눈빛을 여전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내공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실 책이라고 하는 거는 다들 쓰고 싶어 해요, 이제는. 근데 그 안에 본인이 살아온 피땀 눈물 그리고 에너지 그 가치들이 뽑아져 낼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김정숙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인생의 프레임을 만드셨죠. 그래서 그때는 누구는 백수라고도 그랬고, 그렇죠? 누구는 뭐 실패했다고 그랬었을 거예요. 근데 그 뒤로 본인이 그 길을 사실 멈추지 않고 계속 버티시고 또 해내고 그리고 또 책도 쓰시고 또 강의도 하시고 그러면서 성과물로 결국에는 비즈니스 역량은 문제 해결 역량이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본인의 브랜딩을 사실 직접적으로 해오시고 계신 정말 김정석 저자님이고 대표님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다 이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팔리는 광고와 팔리지 않는 광고의 가장 큰 차이점. 네. 이걸 네. 뭐라고 한번 그래도 네. 얘기해 주실 네. 수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고는 사람을 따라가고 그 시대를 따라가고 그 시대의 문화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사람들이 유행하는 말이 뭘까? 그 다음에 요즘에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단어가 뭘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니 공감하실 것 같은데 딱 한 음절이거든요. 그 찐이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찐, 맞아요. 예. 왜 사람들이 그 찐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집착을 할까 생각을 하니 너무나 가짜가 많기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 하면은 그 찐이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게 결국 사람의 마음을, 소비자들의 마음을 잘 읽어냈는지 못 읽어냈는지 지금 사람들은 밖에 나가는 것 자체를 좀 꺼려하고 이제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다 해결되길 바라는데 오히려 뭐 마케팅 방법은 반대로 간다라든지 예. 이제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힘든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요약하자면 찐으로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내는 기술이 그 기술이 잘 녹아져 있는 광고가 이제는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이고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어떻게 광고해야 팔리나요? 저자이시자 또 광고회사 또 빅아이디어 연구소 대표이신 또 우리 김종석 대표님이자 소장님 모시고 짧은 대화를 제가 나눠봤는데 방금 찐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찐. 예. 많은 분들이 가짜 뉴스 뭐 가짜 이래요. 온통 네이버, 온통 구글 검색해 보면 진짜와 가짜 구분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짜란 100% 가짜가 아니래요. 그럴싸한 겁니다. 그러니까 99%는 진짜인데 1%가 섞여 있어요. 98%가 진짜인데 2%가 섞여 있습니다. 지금은 그걸 구분하는 시대입니다. 제가 오늘 모신 우리 김정섭 대표님은 광고계에 진짜를 추구하는 광고의 찐이세요. 여러분이 꼭 김정섭 저자님 한번 강의도 또 직접 들어보시고요. 또 이 책 우리 어떻게 광고해야 팔리나요?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아무쪼록 여전히 난세입니다. 뭐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요.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되게 많이 빨라졌어요. 아무쪼록 하시는 일, 사업 또 잘 지켜내시고 2021년도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람과 지식, 기회를 연결하는 링크맨 조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